네, 안녕하세요. 세무사TV 장윤지 세무사. 부산아진의 권혜진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드디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대폭 혜택을 준다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비가 많이 위축되었죠. 전부 다 집에 있었잖아. 막 밖에 안 나가고 다 방콕했죠. 그래서 정부에서 일하다가는 막 소상공인들 막 다 죽겠다 싶어갖고 돈 좀 쓰라고, 밖에 좀 나와서 돈 좀 쓰라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면 소득공제율도 대폭 올려주고 한도는 조금 올려줬습니다. 소득세율도 인상이 되고 소득공제 한도도 증가가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얼마나 인상이 된 건가요? 여기 표를 보시면 됩니다. 원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라고 하죠 우리. 직불카드 이거는 30%. 그 다음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사용액은 각각 40%를 소득공제 해줬는데요. 3월 달에는 이 공제율을 2배로 올려주고 4월에서 7월은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지 쓰고 싶은 거 지 마음대로 다 써도 그냥 막 80%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8월 이후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15%, 30% 이렇게 막 돌아왔죠. 이미 뉴스를 보고 공제율이 높아졌다는 걸 아는 분들이 4월에서 7월에 그동안 사고 싶어도 사지 못했던 그 물건들을 할부로 구매하신 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할부 구매하신 분들도 4월, 7월의 사용분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주는 것들은 현금주의라고 해서 실제 지출을 하면 그때 바로바로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현금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신용카드를 현금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날 쓴 거잖아. 그때 쓴 거잖아. 그래서 4월에서 7월에 할부로 구매하신 분들은 진짜 땡 잡은 거예요. 80% 해주니까. 이런 또 기사가 나오면 저 그때 또 지지 않을 거예요. 소비하시면 안 돼요. 네네. 소비하시면 안 돼요. 결제 수단에 따라서 공제율을 알아봤는데 이것도 한도가 있겠죠. 한도가 얼마인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한도 계산하기 전에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는 기본으로 최소한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알고 보면 사실은 신용카드를 국민들한테 쓰라는 게 반대로 보면 이제 과표 양성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국가 정책적인 목적에서 이거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정책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과표 양성을 위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제해주면 국민 누구들도 좀 최소한 우리한테 협조해라 해서 최소한 써야 되는 게 25%. 25%는 최소한 쓰고 25% 넘게 썼으면 그때부터 스타트. 그것부터 시작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그 총 급여의 25%는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그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한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한도도 코로나로 조금씩 인상이 됐습니다. 억수로 많이 되지는 않았어. 그래도 전구가 30만 원씩 한도를 올려줬어요. 근데 한도를 아무리 많이 올려줬다고 해도 월급에 총 급여의 20%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기본 한도가 총 급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자, 우리 기본 한도 아까 올려줘서 330이라고 했죠. 근데 내가 총 급여가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인데 무슨 카드를 지 월급이 1,000만 원밖에 되도 안 하면서 무슨 카드를 33%라 써.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총 급여가 1,000만 원이라 하면 20%, 200만 원까지만 인정해준다. 아무리 기본 한도 330이라고 네 총급여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가소비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 총급여에 비례해서 좀 아껴 쓰라고 총급여 한도를 또 두고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한도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게 전부인가요? 아이고, 여기 표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 한도가 300에서 30만 원씩 올라서 330 이렇죠. 최대. 요거는 기본 한도고 요거 말고 또 추가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이렇게 각각 또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해줘요. 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최대 66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부산아지매가 알려주는 저희 카드 사용법, 절세 팁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사실 절세 팁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런데 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상대적으로 공제율이 낮은 거 있죠. 제일 낮은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또 우리가 쓰면 혜택이 많잖아.
적립도 해주고 신용카드 쓰면 뭐 할인도 해주고 이렇죠. 현금 영수증보다는 신용카드 쓰면 또 카드사 혜택이 많죠. 그러면 그런 이제 25%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카드사 혜택을 좀 받고 25% 넘게 썼다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뭐 체크카드를 쓰든지 현금 영수증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번 영상 때 말씀드릴 텐데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거는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면 중복 공제가 돼요. 의료비도 받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교육비 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이렇게 중복 공제가 가능하니까 병원 가거나 학원에서는 웬만하면 카드 쓰세요 그냥. 오, 진짜 꿀팁인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신용카드 사용은 꼭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것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기부금하고 똑같이 돈 안 벌고 놀고 먹는 기본 대상자들 있죠. 그 사람들 누구 돈 씁니까? 지 돈도 안 버는데 내 돈 쓰잖아. 내 돈으로 신용카드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쓴 거 내가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나이 요건은 상관없이 소득 공제가 가능한 거네요. 아참!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절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가 놀고 먹고 있다 그래도 절대 신용카드 주시면 안 돼요.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모든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사용한 것 중에서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를 안 되는 게 이래 많습니다. 작년에 개정됐는데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해외여행 잘 못 갔잖아. 저도 해외여행을 맞아요. 뭐 1년에 몇 번씩 가는데 지금 올해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면세점 갈 일이 없죠. 그래서 다들 잘 모르실 텐데 그래도 작년에 개정돼가지고 이제 아예 면세점에서 쓴 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되고요. 옛날에 개정됐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 중고차 구입을 하면 10%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중고차 구입은 신용카드. 중고차 신용카드. 신용카드 10% 10% 소득공제. 소득공제. 중고차 구입은 신용카드 10% 소득공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중고차 구입하실 때 금액 크잖아. 10%나 그 공제를 쳐주는데 전 국민들 따라하세요. 중고차 구입은 신용카드. 중고차 구입 상에서 또 저한테 전화 오겠죠. 네. 네. 자동차 구입비 전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중고차는 10%나 네. 소득공제를 해주는군요. 앞으로 중고차를 살 때는 꼭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겠어요. 네, 소득공제 할 때 그러면 어떤 서류를 내야 될까요? 말하는 지겹죠. 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료조회에 가시면 신용카드는 웬만한 거 이제 다 떠요. 안 뜨는 거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앞으로는 의료비하고 교육비 2개 남은 거죠? 그렇죠. 다음 시간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름하여 의료비 몰빵데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무사TV에서 연말정산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꼭 참여 바랍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 안녕.